잘 만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낚시를 더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끼워서 하나의 낚싯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 황기섭 선생님의 명맥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고. 백일화된 철제 낚싯대가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전통 낚싯대로 낚시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사람, 전통 낚싯대 장인 송용훈 씨를 지금 바로 만나보자. 경기도 안성시 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장인의 공방. 용훈 씨는 이곳에서 홀로 10여 년째 전통 낚싯대를 만들고 있다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장비들과 수십 대의 낚싯대들이 반기는데, 그런데 철제 낚싯대도 아닌 전통 낚싯대를 어떻게 만들기 시작한 걸까요? 아버지한테 어릴 적에 대나무 낚싯대로 낚시를 접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작은 지렁이 하나를 달았더니 큰 붕어가 걸려 나오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어느 날부턴가는 이게 내가 만든 낚싯대로 낚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더라고요. 공장 한쪽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대나무들 한눈에 봐도 많아 보이는데, 아이고, 이 많은 걸 다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 대나무를 주로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겨울마다 많이 해옵니다. 대나무 존벌레가 겨울에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대나무를 베어오는 거죠. 이렇게 베어온 대나무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실내에서 3년간 건조해야 한다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숙성 기간을 거치면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소재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필히 3년 이상은 꼭 건조를 시킨 대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실에 있던 대나무들을 갑자기 밖으로 꺼내는 용훈 씨. 일렬 정대로 대나무를 정렬시키는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대나무가 실내에다만 건조를 하게 되면은 이 초록빛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광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게 노릇노릇하게 대나무가 갈색으로 노란색으로 이제 탈색을 하게 되는 거죠. 마당에 대나무들을 뒤로 한 채 다시 보관실로 들어온 장인. 대나무를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대나무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얇은 거부터 중간 굵기, 그 다음 굵기별로 차례대로 꼽아서 하나의 대나무 낚싯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굵기에 맞춰가지고 또 휘임새에 맞춰서 대나무를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제일 처음에 진행되는 작업이죠. 송용훈 씨가 잘 선별한 대나무에 굵은 철사를 꽂아 대나무 속을 파내고 있다. 이렇게 대나무 마디를 관통을 합니다. 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뜨거운 화로에다가 마디를 뚫지 않고 집어넣으면 얘가 펑 터져버립니다. 마디를 뚫어낸 대나무의 외관을 칼로 다듬어 작업하기 좋게 만들면 준비 완료. 그 다음 직접 만든 화로에 대나무를 움직이면서 고루고루 열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열을 가하게 되면 대나무의 유분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했던 대나무가 이제 걸레로 닦게 되면은 이제 깨끗하게 이제 되는 거죠. 송용훈 씨가 걸레로 대나무를 닦은 뒤 화로에 다시 대나무를 넣어 열을 가하고 있다. 대나무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로에 열을 가열하고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7, 8번 이상 반복해야 한다고. 탄성들이 더 좋아지고 복원력이 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수분이 날아가고 대나무 화이와 코아가 안에 내부에 있는 대나무 수지에 의해서 다시 강력하게 결합을 하는 거죠. 반복 작업을 통해 완벽하게 수평을 맞추고 나면 길이에 맞게 대나무를 재단한 후 사포질을 시작한다는데, 그런데 사포질은 왜 하는 겁니까? 이 유분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이게 칠을 올릴 때 박리감이 안 생기고 칠이 대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결합부위를 명주실로 감아 빠지지 않게 보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의 공방에는 이 기계를 포함해 직접 만든 장비가 많다고. 대나무의 속을 넓히는 작업을 꼼꼼하게 한 뒤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장인. 그다음 결합부위에 대나무를 끼워보며 두 대나무를 연결하는 가장 알맞은 깊이를 찾아낸다는데 7cm 정도 들어가게 가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형줄을 사용해 3단이 잘 끼워지도록 하면 낚싯대의 형태가 비로소 잡히게 되고. 신문지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신문지로 낚싯대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신문지를 펴놨는데요. 신문지로 낚싯대의 손잡이를 만든다? 백문이 불여 일견. 신문지를 투박하게 오려내는 장인. 오려낸 신문지에 대나무 끝을 말아가며 낚싯대의 손잡이를 만든다고. 손잡이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 겹의 신문지를 계속해서 붙여 두껍게 만든 후 풀칠을 통해 마무리 작업을 해주면 손잡이 성형 끝이다. 여러 겹으로 똘똘똘 말려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으면 쿠션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신문지로 이렇게 손잡이를 성형을 하고 있어요. 예전엔 요 뿌리가 있는 부분을 손잡이로 이용을 해서 자연스러움을 했고, 지금은 이제 요것보다 조금 더 발전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전통 방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는 장인. 신문지로 만들어낸 손잡이에 명주실 감아 다시 한번 보강해주면 비로소 손잡이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고. 송영훈 씨가 낚싯대의 표면에 불도장을 새겨넣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낚싯대의 표면에 오칠 마감을 해주는 장인. 마감을 해줌으로써 대나무의 내구성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소리대를 떼내서 소리대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가 이제 2번 대가 되고, 이렇게 끼워서 하나의 낚싯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평을 한 번 더 맞춰주면 낚싯대가 완성된다.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난 시각, 하던 일을 멈추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하고 있는 장인. 배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배우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노하우를 다 오픈해서 배우고자 한다라고 하면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공간입니다. 전통 문화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향유하고 알고 누려야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나만 혼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전통 문화가 계속 후대에 발전돼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낚싯대를 경험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낚싯대 만드는 작업 공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뒀다고. 다음 날 오후 공방 근처에 위치한 낚시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낚시 준비한 장인 세 사람이 보이는데, 니시오? 예? 네, 제 우측에 계시는 분이 낚시계의 전설적인 대부시죠. 이갑철 선생님이시고요. 예, 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예. 한국 낚시 채널의 제작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갑철 프로. 그래, 오늘 뭔가 이 자기가 만든 낚싯대, 수제 낚싯대에 대한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축으로는 아들내미 저랑 한번 오랜만에 같이 한번 낚시하려고 같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낚시해보고 성인이 돼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수제 낚싯대로는 안 하고 친구들끼리 그냥 릴 낚싯대로는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수제 낚싯대로 하려니까 좀 아무것도 모르겠고 해서 힘드네요. 비밀의 통해서 낚시에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뒤 사실 장인은 낚싯대뿐만 아니라 찌, 변지대 등 낚시 소품들까지 만들고 있다고. 낚시 소품들도 장인이 만들면 느낌이 다르다. 낚싯대 애관 자체가 우리가 공산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애착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같이 좀 낚시를 오래 했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어릴 때 대나무 낚싯대에 대한 향수. 그걸 그대로 현대식으로 뭐랄까
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낚싯대가 기계화되고 공업화된 그런 제품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낚시에 돌입하는 세 사람. 과연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요? 낚싯대를 집어던진 후 작은 입질조차 느껴보지 못한 세 사람. 바로 그때 격하게 움직이는 아들의 낚싯대. 오이고, 이야. 아들이 이랬다. 이랬어. 이야, 사이즈도 좋아. 영장 밑에 약수없다. 이야.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야, 그게 손맛이야. 그 맛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낚시를 하게 되는 거지. 아들이 낚시에 성공했는데 어떠십니까? 대견하기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좀 더 낚시에 더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게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그냥 놔주는데 요즘엔 잡아서 먹기보다 손맛을 느끼기 위한 낚시를 많이 한다고. 나는 매일 봐도 그런 거 못 느껴. 아, 또 피렘이야. 아니네. 붕어 새끼네. 장인침이 다 구겠구먼. 야, 아드님에 비해서 이 조과가 별로. 그러게요. 그래도 붕어 색깔은 너무 이쁜데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자 바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갑철 프로. 장인의 숨결이 깃들인 낚싯대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낚싯대 전해지는 그 감각만으로 고기가 어느 정도 씨알이다, 어느 정도 크기겠다, 이것까지 감지가 돼. 이걸 말로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전통 낚싯대로 낚은 붕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장인의 혼이 깃들인 낚싯대로 낚으니까 더 이쁩니다. 장인의 낚싯대로 손맛 제대로 느낀 이갑철 프로 역시 물고기를 놓아주고 직접 만든 낚싯대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유, 예쁘긴 하네요. 작아도. 아이고. 이게 주간의 장점이 결국은 손맛 때문에 이 매력에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만든 낚싯대로 붕어를 걸어낼 때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죠. 10여 년 동안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와 전통 낚싯대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장인. 그런 장인에게도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는데. 하루빨리 전통 종목에 지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 낚싯대도 만들 수 있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만드는 대나무 낚싯대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